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 마왕 잔마왕입니다. 제 채널에서 자주 다루고 있지만 생각보다 호응이 좀 낮은 주제 중에 하나는 PPT 매크로입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가끔씩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솔루션 쪽도 또 PPT 매크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PPT 매크로에서 제가 좀 요청을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스스로도 만들 수 있게끔 한 그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 템플릿을 공유할까 합니다. 처음 파워포인트 매크로를 접하신 분들은 PPT에서도 매크로가 된다는 것에 신기해 하시긴 하는데요. 막상 사용처를 찾아보면 엑셀에 비하면 워낙 한정적인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좀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파워포인트란 소프트웨어 자체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하나하나 보면서 직접 수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좀 많고, 그래서 사람 손을 많이 타는 부분이고, 어떤 개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도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엑셀처럼 딱 떨어지게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나마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었던 방법은 어느 정도 좀 정형화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개의 파워포인트 자료에 대해서 한꺼번에 동일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매크로 작업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만든 템플릿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업이 될 겁니다. 보통 폴더를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타겟 폴더를 해서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파일들을 모아놓는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 두고요. 그리고 리절트 폴더에는 이 결과물을 저장하는 이 폴더를 만들어 놓습니다. 폴더를 설정을 해주면 그 폴더에서 파일들을 하나하나 가져온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반복 작업을 하고, 그 반복 작업의 결과를 이 리절트 폴더에 넣는 이 형태가 보통 기본 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요. 이 기본 틀을 제가 매크로로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공유해 드린 요 매크로 파일이고요. 요 매크로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서 매크로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가서 보면요. 요 폼 하나와 모듈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에 들어가서 보면요. 사실 모듈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폼을 불러오는 게 끝입니다. 폼에 들어가면 폼에 사실상 대부분의 소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대상 폴더와 결과 폴더에 대한 것을 텍스트 박스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폴더는 우리가 작업해야 될 파일이 모여있는 폴더의 경로, 그리고 결과 폴더는 결과 파일을 저장할 폴더에 대한 것이고, 이 각각의 폴더는 오른쪽에 있는 폴더 선택을 하면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고 그 폴더 경로를 여기 저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로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동작은 이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이 되게끔 이 버튼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저 폼에서요, 이거 더블 클릭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로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 버튼 1과 버튼 2에서는 각각의 폴더 경로를 가지고 와서 지정된 곳에다가 텍스트를 채워 넣는 이런 단순한 로직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버튼,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것이 진짜 로직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올려놓은 템플릿에서 적용되어 있는 곳은 폴더 이름을 가지고 온 다음에 저장을 해두고요. 타겟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읽어오면서 반복문을 실행을 합니다. 반복문에서 첫 번째로는 이 파일을 먼저 열고요. 모든 슬라이드에 대해서 쉐이프를 하나씩 보면서 반복 작업을 하는데, 현재 제가 짜놓은 소스에서는 로직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만약에 현재 선택한 쉐이프가 텍스트 프레임이 있는 경우라면 체인지로 들어가서 바꿔라 라는 로직이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이 쉐이프가 텍스트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케이스라면은 그룹의 하나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다시 따져보고, 그 하나하나의 아이템이 만약에 텍스트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change에 대한 함수를 실행을 해라 라는 요와 같은 로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텍스트 프레임이 있을 경우 change 펑션을 호출이라고 되어 있는 요 영역이 텍스트 프레임이 있을 경우에 텍스트 프레임을 편집하는 로직이고요. 그게 아니라 텍스트 프레임이 없더라도 변경하고 싶은 로직이 있다라고 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이렇게 주성문 처리를 해주고요. 요 아래에 있는 요 주성문 처리되어 있는 곳, 요곳을 주성문이 아닌 형태로 다시 처리를 한 다음에 이 바꿀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이 쉐이프에서 어떤 조건을 따져서 그것에 대해서 체인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또 같은 형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요거는 내가 필요한 소스의 형태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제로 보여드리는 것으로 할 거기 때문에 텍스트 프레임이 있을 경우에 동작하는 요 로직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change shape라고 되어 있는 곳, 요쪽은 요 아래에 이 다시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change 로직에서는요, 현재 들어가 있는 로직은 굉장히 단순한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프에서 라인이 투명하고 그리고 채워져 있는 색깔도 역시 투명할 경우에는 글자 폰트 크기를 11로 줄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제로 만들어 놓은 파일을 한번 볼게요. 타겟 폴더에 제가 텍스트1이라는 파일과 텍스트2라는 파일을 하나씩 만들어 놨는데 텍스트1이라는 파일에서 보시면 이 제목과 이 밑에 있는 부제목은 이 외곽선과 채우기가 없는 반면에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과 그 색깔이 이렇게 있는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테스트 2번 파일의 경우에는요, 제목과 그 다음에 부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색깔이 칠해져 있거나 외곽선이 있는 형태고 3번과 4번 텍스트 박스가 채움도 없고 외곽선도 없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텍스트 2번 파일 같은 경우는 텍스트 박스 3번하고 4번이 글씨 크기가 11로 바뀌어야 정상이고요. 텍스트 1번 같은 경우는 요 제목과 부제목이 텍스트 크기가 11로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파일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바로 요 매크로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크로 실행을 해 보고요. 콜 매크로 실행을 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업 폴더 설정을 하게 돼 있고요. 폴더 선택을 하면 어느 폴더에 있는 그 폴더를 가져올 것인지, 파일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 것인지 요 타겟 폴더 확인을 해주고, 결과 폴더에도 마찬가지로 리절트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폴더를 한번 띄워놔 볼게요. 그래서 봤을 때 이 타겟 폴더에 이렇게 파일 2개가 들어가 있고 리절트 폴더에는 현재는 파일이 없는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다시 타겟 폴더는 변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리절트 폴더에 이렇게 파일 2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 실행을 해볼게요. 제목과 부제목, 이 안쪽과 바깥쪽이 채워져 있지 않았던 텍스트 상자는 글씨 크기가 11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텍스트 2번 파일을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색깔이 칠해져 있거나 외곽선이 칠해져 있던 박스는 건드리지 않고 그 외의 박스에 있는 글자 크기가 11로 사이즈가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템플릿에 만들어 놓은 이 비주얼 베이직 소스에서 이 뒤쪽에 change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if와 그 다음 안에 들어가는 내용문 이 부분을 잘 바꾸면은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조건도 이 위쪽에서 텍스트 프레임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텍스트 프레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조건을 볼 것인지를 이렇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조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찾을 건데 그 다음에 내가 폰트를 바꾸고 싶은데 폰트에 대한 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 값을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모듈에 있는 이 파라미터 체크 파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수식을 주성문을 일단 해제를 해주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디버그 앞에 이렇게 중단점을 하나를 찍어 놓으시고요. 내가 알고 싶은 개체의 속성에 대한 것을 보려면은 이 개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요. 이 개발 도구에서 다시 매크로로 들어간 다음에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pptm 파일 여기서 체크파라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해주면은 이 중단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기에 조사식 창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사식 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조사식 창에는 지금 이제 쉐이프를 제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쉐이프 요것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이 쉐이프라는 개체가 들어가 있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어떤 값들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텍스트 프레임에 있는 폰트를 보려고 하면요. 사실 좀 복잡하긴 합니다. 꽤 복잡하긴 한데 쉐이프에서 쭉 내려가서 보면 텍스트 프레임에서 텍스트 레인지의 폰트의 사이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서서 보셨던 소스에서도 폰트를 건드릴 때는 텍스트 프레임의 텍스트 레인지의 폰트의 사이즈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쉐이프의 라인 비저블 이쪽 부분도 다시 체크 파라를 실행을 해서 쉐이프를 살펴보면 라인의
비저블이 이런 식으로 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현재 MSO false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라미터 값들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거기 있는 값 중에 어떤 값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바꿔주면 좋은지에 대한 것은요,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현재는 주석 처리, 처음에 제가 업데이트한 파일에서는 주석 처리되어 있는 체크 파라에 대한 주석문을 주석 해제를 한 다음에 여기 디버그에 중단점을 찍고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 조사식 창으로 하나하나 조사를 하면 내가 원하는 내용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런 변수값을 찾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파워포인트 비주얼 베이직에서 가장 번거롭지만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통일하기 위한 매크로, 그에 대한 템플릿 파일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공유를 하였고, 그 파일에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며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바꿀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파워포인트 매크로가 실제 엑셀에 비해서 활용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인데, 모르긴 몰라도 지금 제가 공유한 이 템플릿을 기준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 개의 파워포인트 파일에 대해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경우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